안녕하세요. 브랜드의 신 못된 요! 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다들 떡국들 많이 드셨나요? 이제 한 살 더 먹었으니까 더 어른스러워져야 되겠죠? 브랜드씨님, 오늘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볼 건가요? 네, 오늘은 가족들 중 보험의 우선순위는 누구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못된 용인.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 4인 가족이 있다고 해봅시다. 뭐 이렇게 엄마, 아빠, 그 2명의 자녀분이 있다고 했을 때 이 보험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는 게 좋을까요? 애기들 먼저 해줘야 되는 건가? 그렇게 생각하는 집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험 일을 하다 보면은 이제 본인, 이제 엄마, 아빠, 본인의 보험은 조금 별로 안 돼 있더라도 아이들 보험은 정말 빵빵하게 잘 해줘야 된다. 이런 집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더라고요. 만약에 이 부모님이 없으면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제가 생각했던 거와는 달리 오히려 아빠나 엄마를 보험을 우선순위로 두는 게 더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가족이 주 수입원을 맡고 계시는 분이 만약에 돌아가셨거나 아니면 혹시라도 큰 병에 걸리게 되었을 때 이 집안은 풍비박산이 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분의 보험을 우선적으로 넣어둬야 됩니다. 정리하자면 보험의 1순위, 가장 가족 구성원들 중 주 수입원을 우선시해서 보험을 들 것. 두 번째는 부수입원 혹은 가사 일을 하는 집안을 이제 담당하는 그렇죠. 그런 분을 이제 두 번째 두 순위로. 번째, 그리고 마지막을 아이들 순으로 가입을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주 수입원을 담당하고 계시는 분이 보험을 먼저 드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이분의 어떤 보험을 먼저 넣는 게 좋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사실 돈이잖아요. 가장 먼저 돈을 못 벌 경우가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그렇죠. 장기간 병원에 입원을 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네. 사망을 정말 큰일 나서 사망을 했다든가 그런 쪽에 보험을 넣는 게 맞지 않나. 일단 네, 그런 맞습니다. 생각이 드네요. 예. 우선은 가장 최악으로 생각했을 때 그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사망하는 경우겠죠. 그렇죠. 네. 그 주된 수입원이 되시는 분의 사망보험을 가장 먼저 넣어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 사망보험에는 종신보험이나 정기보험이 있죠. 그 중에서 이제 여러분의 그 가정의 그 경제권에 맞게끔 너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준비를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정말 큰 질병에 걸리게 되었을 때 장기적으로 치료를 하게 되면 솔직히 돈을 벌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가정에 큰 영향이 가게 되니까 가장 큰 진단비에 암, 뇌, 심장 이렇게 3대 진단비를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제가 들은 얘기인데요. 일단 암에 걸리면 암병, 투병으로도 되게 힘들지만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들을 위해서 돈을 못 버니까 또 수입은 또 쫄쫄 굶게 되지 그런 쪽으로 생활고를 토로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저도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진단비를 넣어두는 것은 다른 문제보다는 경제적인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넣는 경우가 가장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에 국민건강보험이나 이런 것들도 잘 되어 있다 보니까 암에 걸려도 어느 정도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들이 좀 있긴 해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가족들의 생활비, 그게 가장 큰 문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생활비는 어디서도 지원해 주는 게 아무 때도 없잖아요. 그렇죠. 국가에서 생활비를 지원해 주거나 하지도 않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마련하기 위해 큰 진단비를 우선으로 마련해 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주수입원에 필요한 보험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부수입원, 사실 사회적 통념이 점점 바뀌곤 있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여성 어머님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우리 어머님들에게 추천할 만한 그런 보험 같은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알려주시겠나요? 우선 주수입원이 사망보험금을 가장 우선시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부수입을 담당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사망보험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준비하는 게 좋지만은 좀 더 적게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암, 뇌, 심장 같은 이제 진단비를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 암 진단비 중에서도 이 갑상선암을 포함하고 있는 유사암 진단비를 좀 높게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일반암 진단비라고 하면은 뭐 거의 3,000에서 5,000 정도를 또는 그 이상으로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유사암은 일반암의 10%에서 20% 정도를 주는 곳이 가장 많습니다. 요즘에 여성분들이 가장 많이 걸리는 암 1위가 바로 갑상선암이에요. 이 갑상선암은 유사암에 해당되기 때문에 일반암보다는 금액을 적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이 갑상선암을 10%, 20% 주는 것보다는 최대한으로 높일 수 있는 곳으로 선정하는 게 좋겠죠. 요즘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곳이 한 2,000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많이 걸리는 암이 유방암이나 자궁암 같은 이런 생식기암인데요. 이게 일반암이랑 동일한 금액으로 보장해 주는 곳을 선정하는 게 좋습니다. 유방이나 자궁암 같은 이런 생식기암을 일반암과 분리해서 여기에 일반암이 한 50%만 준다던가 아니면은 40% 정도 조금 더 적게 주는 곳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솔직히 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어머님들, 여성분들에게 대한 보험을 디테일한 부분을 조금 더 잘 캐치해서 그리고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래서 보장 범위와 한도를 반드시 꼭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2021년 설날을 맞이하여 가족 중에 어느 구성원이 가장 보험을 우선시해야 되는가, 또 그 구성원들에게 필요한 보험이나 특약은 어떤 거였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알아보셨는데요. 자, 여러분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럼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